송송님 어서 오세요. 징기스칸유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팩트 체크 맛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캡처, 반디캠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언제라도 이메일 newcut.in@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클린 극장 사자TV 최초 1일 드라마 믿었는데. 여러분, 유신이요. 이 사람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 까야 돼요.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기 유배우님, 페미 조작 사건은 뭔가요? 강퇴, 차단. 정말 유신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맨날 거짓말하고요, 막장이고요. 저기 유배우님, 그 K님 그 저기 뭐 돈 회유 너 차단. 너 다시는 오지 마. 아 정말 짜. 아 의혹 해결해준다면서 자기 의혹은 왜 다 차단이냐고요. 아 정말 짜. 유배우님 진실을 말해주세요. 차단. 그분 채널에서는 박영규도 차단, 미다리도 차단, 오지명도 차단입니까? 네, 유신쇼 시사 토크쇼 뉴스각입니다. 자, 몇 달 전에 저에게 장문의 사과 카톡을 보냈던 유튜버 정배우가 다시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영상을 올리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본인이 한 언행에 대해서 책임만 지면 되는 겁니다. 유튜버 유정호 사건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사과를 해놓고는 이제는 다시 또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본인이 한 말은 본인이 책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자, 팩트체크 시작하기 전에 팝콘TV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와 여포 사건 전말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직 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질 않아서 직접 사건의 관계자와
관련된 분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도 연락을 주시면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아님과 연결을 한번. 예, 예, 주아님. 네네, 지금 저기 방송 연결 가능할까요? 예, 예. 네, 잠깐만요. 자, 사전에 문자를 좀 드렸고요. 연락처를 주셔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소식으로 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 아니 좀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러워가지고 뭐 사람들이 좀 다뤄달라고 하는데 제보가 직접적으로 들어온 게 없어서 또 예, 또 함부로 그냥 시청자 얘기만 듣고 하다가는 또 문제가 또 커질 수도 있고. 네네. 네. 자,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팩트 중심으로 이제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배제를 하시고, 예, 네. 주아님의 입장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건 발단은 이제 제가 돈을 결혼 전제로 해서 돈을 2억 5천 정도를 건넨 부분. 그러니까 주아님이 2억 5천만 원을 여포님한테 건넸다고요? 네, 그 가량이에요. 지금 최소가 2억 예. 5천이고, 네. 더 정리를,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료 보내준 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 계산 안 하고, 계산을 안 했고, 그냥 얼추 2억 5천 정도를 건넸고, 이걸 못 받으면서 이제 원래는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먼저 주겠다라는 그게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됐고. 자, 잠깐만요, 주아님. 그러니까 그 팝콘 TV에서 유명 BJ잖아요. BJ 여포님하고 주아님이 결혼을 얘기하신 건가요? 네네, 이건 방송 중에 다 나갔던 일이. 아, 결혼을 하기로 했고 그 결혼 네. 비용의 일부를 주아님이 부담을 하기 위해서 2억 5천 이상을 드린 거네요. 이제 같이 잘 살고 건물을 네. 살자, 뭐 우리 신혼집이 이렇게 하자, 뭐 어린이집에서는 요새는 차를 본다, 뭐 이런 식의 돈을 가져갔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결혼 자금으로 이제 네네네네. 지금까지 벌었던 네. 돈을 드린 거 네네네. 주신 거고. 네네네. 근데 네. 그 이후에 그런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하신 거네요. 네, 이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면서 이제 갈등이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거는 결혼이 깨지게 된 건가요? 하기로 한 게? 아예 서로 헤어지고 난 후에 이제 돈을 건네주기로 했었던. 아,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주아님이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결혼이 이제 무산되고 나서 돈을 돌려달라. 결혼이 이제 무산이 됐으니까 주아님이. 네네네네. 네, 그런데 5천만 원 먼저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일단 이게 그 주아님하고 여포 네,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얘기, 네, 이거는.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가장 큰 갈등의 문제고 이 갈등 때문에 이제 와전이 된 거죠, 사건이. 논쟁이 네, 그렇죠. 일어나면서. 왜냐면 그 회사를 같은 회사기 때문에 네. 그 안에도 제가 환전 금액을 갚아준 게 또 있어서 그 내역서를 까면서 이제 뭐 가짜콘, 뻥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환전을 갚아줬다는 거는 뻥콘을 위해서 아니요. 뻥콘을 위해서가 예, 아니고 예. 그 사람이 회사에 항상 5천만 원씩 현금을 받고 빌려간 게 있어서 그 돈을 대신 갚아준 금액들이 거기에 기재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 여포라는 분이 계약된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돈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가요, 여포님은? 많이 버는데도? 저는 이 사람의 통장을 못 봤어요. 예. 근데 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두 번째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게 두 번째 사건은 여포님이 그 계약된 회사에서 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빌렸고 그거에 대해서 주아님께서 교제하던 시절에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죠. 네네네. 갚아준 적이 있어서 그 내역서를 까면서 이제 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거기서만 해도 한 4천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합친 것도 거의 3억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총합 제가 4천은 거기서 계산을 했고 제 네. 통장 내역은 제가 체크만 해놨지 정확히 계산을 다 했. 그러니까 2억 5천에 그 일단 네네네. 포함이 돼 있는데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계산을 이제 정확히. 대신 그 회사의 빚을 갚아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뻥콘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네. 민감한 문제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뻥콘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뻥콘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뭔가 유료 아이템을 이렇게 더 쏘게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주로 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상당히 민감한 얘기인데 어떤 부분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작년 12월이었을 거예요. 거기 예. 제가 그 내역서에도 있지만 작년 12월 30만 9천 개가 들어왔고 30만 그거를- 9천 개요? 네, 30만 9천 개. 누구 그 채널에 그게 들어온 건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되게 앞에서부터 설명한 긴데 딱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네. 서초동 아들이라는 아이디를 해서 닉네임을 해서 네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아이디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해라. 그래서 서초동 아들이 누구라고 했을 때 아프리카의 큰손이래요. 예예. 그래서 그 닉네임을 제가 전화를 건넸죠 사장님한테. 예. 사장님 이렇게 해서 저희 오빠가 이렇게 뭐 박 대표라든지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폰을 요새 안 쏘니까 이걸 좀 받아먹기 위해서 멸망전이 필요하대요. 예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에 이 서초동 아들이란 닉네임을 뭘로 해줄까 해서 서초동 아들이라고 해주세요 하고 거기에 30만 9천 개가 충전이 됐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330만 원 그러니까 뻥코는 10만 개당 110만 원의 수수료를 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이템은 한 개당 유료 아이템 한 개당 110원을 내는데 요거는 10만 개당 얼마를 내는군요. 110만 원, 네, 10%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만 그래서- 회사에다가 네, 주고 수수료만 입금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뻥코는 실제 콘처럼 그 방에서 사용되면서 사람들이 되면서 이제 네. 환전이 되지가 않아요. 그 뻥콘의 의미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네, 저희 이제 쪽에도 이게- 예. 근데 이게 55만 개, 그러니까 총 55만 개를 사용을 했죠. 아, 50 다른 이 아이디 말고도 다른 아이디 2개가 더 있었으니까 총 4개예요. 4개의 아이디로 55만 개면 수수료가 아니 500 이게 네, 그쵸 맞아요. 예, 네, 수수료가 맞아요. 한 550 정도 되겠네요. 네네네. 이거는 사실 이걸 폭로하기에는 사실은 좀 용기가 있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방송을 계속 하시는데. 네,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왜냐면 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뭔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자꾸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이렇게 방송하면 회사에 대해서 뻥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령 방송 못할 수 있다. 당신은 내 입김이 없으면 라이브 TV에서 방송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했어요. 왜 억울한 부분은 억울하고 욕먹었으면 같이 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 아이디가 아니나 다를까 팝콘 측에 문의했을 때는 저희랑 아무 무관합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정지를 줄 수는 있지만 탈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래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제재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아이디가 탈퇴가 당해 있었어요. 아, 그 팝콘 TV 아이디가요? 봄라이브 아이디가죠. 봄라이브 아이디가. 예. 근데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봐요. 탈퇴 당한 그날. 잠깐만요. 사장님, 주한님이 팝콘 TV랑 연동되는 그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이셨군요. 네, 봄라이브 TV. 아, 이시우 있었던. 네. 예. 그게 그 사장이 이시우예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따로 이슈가 있어요? 아니에요. 네. 아,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같은 엔터니까 그럼 제 아이디랑 비번하는 건 사장님이니까 사장님 제 아이디가 탈퇴됐는데 사장님이 이 부분에서 아십니까라고 했을 때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말이 안 되죠. 저기 회사의 대표가 계정이 탈퇴됐는데 그걸 모른다는 건 그 대표적인 그거에 문제. 대해서 근데 저한테 실토를 해요. 네. 제가 탈퇴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연락이 와서 네. 제가 시우랑 같이 방송한다는 이유 그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얘기할까봐. 네. 아. 펑콘에 대해서 엔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그 봄 라이브라는 엔터에 소속돼 있는 게 여포라는 분도 거기에 소속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이시우도 봄 라이브, 그렇고. 그러니까 봄 라이브는요. 네. 플랫폼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는 엔터예요. 저희는 따로 개인적인 엔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개인적인 엔터가 있고 봄 라이브는 이제 플랫폼만 네, 제공하는. 다른 플랫폼만 제공해 주는 거. 근데 그 대표가 탈퇴를 시켰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 탈퇴를 시켰어요. 그러면 저희 회사 사장인데. 그 여포 회사의 사장님인데 탈퇴를 시켰어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좀 이게 엮여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여포라는 분은 다른 엔터에 소속돼 있는 건가요? 아, 같은 엔터예요. 아, 여포는 같은 엔터고 이시우는 다른 엔터고. 네네. 저희랑 무관합니다. 예, 그런데 무관하니까 이시우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그로를 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못 나가게 했던 거군요. 네네네. 시우랑 방송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뻥콘의 수수료를 받고 하는 부분은 그 엔터에서 관여를 해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한테 자료가 그 어떤 분이 자료만 보내주셨더라고요. 제보하시면서. 그러면 네네네. 거기에 그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답답하다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주아님 사건을 디테일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네네네. 자료만 먼저 도착을 했고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주아님한테 연락을 달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주아님 사건을 정리해 보면 총 3가지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건데 여포님하고 서로 이제 좋아해서 결혼을 약속을 하고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 5천 이상을 드렸고 플러스 알파로. 근데 결혼이 이제 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결혼이 깨졌고 5천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고. 요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뻥콘. 그래서 이 엔터에서 그 많은 양의 안 터진다고 해서 뻥콘을 구입해가지고 네 개의 계정에서 나눠가지고 그 뻥콘을 쌓고 수수료를 10%를 줬다. 요게 네. 두 번째고, 세 번째 사건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아까 두 번째 말씀했던 거는 뭐였죠? 제가 중간에 두 번째는 뻥콘이고 이제 세 번째는 세금 탈세죠. 세금 아까 잠깐 좀 중간 넘어갔던 거 제가 지금 너무 길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네. 세금 문제는 저희가 지금 얘기를 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의 내역서에는 다 나와 있어요. 제보 자료에 네네네. 그 탈세 이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금은 5천만 원씩 갖고 갔을 때는 3.3불 그러니까 비대가 환전을 하면 네. 갖고는 3.3불 떼잖아요. 예. 근데 예. 그거를 이제 현금을 줬죠. 떼는 4억, 거를 네. 현금으로 돌려줬다. 아니 5천만 원씩. 5천만 근데 어떻게 원씩. 되냐면 예. 5천만 원을 데리고 가면 5천만 원을 갖고 가면 네. 현금으로 받으면 이 사람은 방송에서 5천만 원을 다 할당량을 맞춰놓으면 다시 네. 또 회사에서 5천만 원을 현금 조달 받으면 그게 안 찍히잖아요. 그럼 세금이 올라가지가 않는데요. 예. 그래서 그게 4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 주아님이 확인한 것만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사장이랑 통화 녹음 보내 거기 다 보내시나요? 그렇군요. 거기에도 기재돼 있고. 그 사안이 더 이렇게 이제 뭐 탈세 의혹부터 시작해서 뻥콘. 저는 어차피 정지 당했고 탈퇴를 네. 시키는 와중에 엔터에서 버려진 몸인데 제가 무슨 만들 못하겠어요. 저는 다 하고 싶어요, 그냥. 근데 제가 피해를 보더라도. 근데 그때 탈퇴 이후에는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회유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혼자 뻥콘을 쐈다. 저는 몰랐다. 자기는 몰랐다. 저 혼자 단독 범행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단독 범행이면 왜 그 비용을 자기가 지불했는지 저는 그게 알고 싶은 거죠. 말이 안 되죠. 주아님 단독이면 몰래 비밀적으로 본인 자금으로 해야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죠. 예, 일단 전체적인 개요는 제가 파악이 됐고요. 아까 중간에 잠깐 네. 얘기하신 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좀 안 그래서. 그래서 일단 네.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주아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으로 증거 자료를 좀 확인을 하고 그때 다시 한번 다시 통화를 하는 게 좋고, 제가 지금은 백지 상태라 이거보다 더 네. 뒷받침할 증거들은 더 많으니까 연락 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이 뻥콘이나 뻥풍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네. 단계에서 이렇게 다들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방송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이. 네. 예, 알겠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제가 어느 정도 사건을 제가 알고 있었으면 좀 더 많은 질문을 해드렸을 텐데 이게 질문할 때마다 사건의 크기가 커져 버리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요약은 했고, 자, 제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자료를 이미 다 받았어요. 예, 뭐 통화 파일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확보가 끝났기 때문에 그 자료만 왔어요. 자료만 와가지고 그 자료만 봐선 제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뻥콘 문제, 그리고 그 탈세 의혹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결혼 그 자금 문제,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그러니까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 자금을 부담하기로 해서 돈을 줬는데 결혼이 깨지면 그 자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로 해서 합의하고 결혼 자금을 서로 이렇게 보태기로 해서 보탠 거면, 결혼에 쓰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면 되는데, 이게 결혼 단계에서 결혼하기 전에 깨져버리면 그 부담했던 비용은 돌려줘야 되는 게 맞고,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주야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먹으시면 그거는 계속해서 안 주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안 주면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이것도 그 민사의 기간이 있으니까 빨리 할수록 좋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좋고, 그래서 2억 5천 이상에 대해서 그 내역서를 다 뽑으셔가지고, 송금 내역서나 이런 것들, 문자 내용이나 이런 걸 정리하셔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구하시면 수익이나 그 상대방의 남성의 수익이나 이런 거에서 가압류를 하거나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근데 일단은 여포 측의 의견을 또 그쪽에서 반론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또 들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아님의 경우고요. 두 번째는 뻥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기 혐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자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뻥콘을 쏘면서 다른 후원자들을 유도해가지고 쏘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일부 수수료만 내고 나서, 플랫폼에 내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결제하는데 110원인데 이거를 수수료 10원만 받고 한다는 거는 그 플랫폼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수익인데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느냐, 세금 처리를 했느냐, 요게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청자를 속인 행위와 기망한 행위와, 그리고 그 플랫폼에 수수료만 주고 한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엔터의 세금 그 의혹에 대해서는 뭐 통화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들어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기사로 먼저 쓸지 아니면 주아님과 한번 더 통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쓸지는, 뭐 어떤 분이 이 정도 규모면 더 큰 언론사에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 기사가 올라가면 다른 데서 알아서 가져가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뭐 사건이 생각보다 파이가 크고 뭐 더 많은 사건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더 많은 사건에는 제가 좀 예상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된 거고요. 이제 더 큰 사건들도 있다는 것에는, 더 큰 사건에는 뭐가 있을까? 근데 지금 오늘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더는 묻지 않았고, 더 큰 사건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해보고 또 비공개로 주하님과 통화를 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하기. 일단 자료는 뉴커에서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사를 쓴 다음에 이거를 고발을 할지, 저희가 언론사도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혹을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지, 아니면 다른 더 메이저 언론사와 같이 협업을 할지는 결정을 하겠는데, 일단 자료는 저희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하님을 누군가가 협박을 한다든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더 큰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하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주하님에 대해서 누가 또 이렇게 협박을 한다거나
이 압박을 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저만 가지고 있지 않고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주아님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더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번 주 금토일에 휴가인데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취재를 해가지고 빨리 기사화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빨리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주아님이 피해를 봤으면 빨리 피해본 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정리는 이미 다 말씀드렸고 또 정리를 하라니. 아까 중간에 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제가 뻥콘 너무 다른 사건이 크니까 앞전 거 중간 건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직 뭐 큰 건 아닌데 중간 거는 자, 그 주한님의 계정을 그쪽 그 엔터 쪽에서 그 정지시킨 거 그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 불법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계정을 본인의 동의 없이 탈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엔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고 그게 증거 자료만 있으면 그 문제도 꼭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고 이따가 전화를 받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하시고요. 다른 또 팩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요거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팝콘TV 472명 오랜만에 많이들 보시네요. 제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주아님 여포 사건을 다뤄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요. 팝콘TV 쪽은 사건이 터져도 제보가 안 들어와요. 잘 폐쇄적이라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주아도 아니고 오타를 해가지고 주야로 적어놨어요. 정말 죄송하게도 유비업 조자령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제가 주아님도 아니고 주야로 적어놨는데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주아님이 들어오셨어요. 어제 새벽에. 그래서 제가 메일 주소 알려드리고 그래서 진행이 되게 된 겁니다.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송하신 분들은 연락처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래전에 다른 사건으로 통화를 하고 나서 바뀌신 줄 알고 있었는데 자, 아무튼 바뀌셨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제가 등록된 번호가 아니니까. 자, 일단 주아 여포 사건은 여기까지 팩트 체크를 하고 그 인터뷰회를 하고 제가 더 조사를 해가지고 조만간 다시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다가 키워드를 넣을 거니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주옥순인데요. 엄마 부대, 엄마 방송의 대표인데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베 총리님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자, 그래가지고 아주 오늘 하루 종일 스타가 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주씨를 비롯한 엄마 부대 일원은 지난 그 8월 1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4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과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은 절대적인 우방국이다. 우리는 일본과 사이좋게 같이 발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간 협약을 손바닥 뒤엎듯 뒤엎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고 나치 집단이 하는 일이라고 폭언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아베 수상님, 저희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아베 수상님, 좋은 이웃이 되길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하고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베 일본 총리를 사랑하고 경애하는 이 주옥순 엄마 부대
엄마방송 대표님과 그 회원분들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정말 뜻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이 친일파가 얼마나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거를 인지해가지고 우리나라 세금으로 이 주옥순 대표와 회원들을 후쿠시마 여행을 10년짜리로 끊어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옆에다가 호화 주택을 지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도 찬성 다 하시죠? 예, 세금으로. 나는 이런 애국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그 엄마 부대, 엄마 방송 주옥순 대표와 이 회원분들은 정말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너무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의 개선 그 친선 대사로 임명을 해서 후쿠시마 원전 바로 옆에다가 호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10년 동안 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우리가 세금으로 뭐가 아깝습니다.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후쿠시마 원전 옆에 호화 아파트를 지어서 10년 동안 친선 대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침출수 있잖아요. 오염수. 그 오염수로 온천을 할 수 있게끔. 네. 후쿠시마 원전의 그 뜨거운 원전에서 나오는 그 지하수로 24시간 밥도 지어 먹고 음식도 하고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그 쌀과 수산물로 정말 호화스럽게 식사를 챙겨가지고 삼시세끼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즉각 각성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머리 받고 반성을 해야 돼요. 빨리 이런 애국지사분들은 빨리 후쿠시마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동안 거기 사시게끔 다 가족들도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신태일, 김윤태, 푸어. 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야 신태일, 김윤태 유튜브에서 왜 아웃됐냐, 이용 해지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보면은 서로 총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도명의 음악 방송도 내부 분열로 그렇게 됐고 양주산도 그렇고 지금 흐름이 그러면 이게 이 신태일 패밀리의 몰락의 시작은 뭐냐? 바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금마 패밀리의 수장이 리더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신태일은 돈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상관없고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 아까 와가지고 신태일 팬이 신태일 직접 만나면 착하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두순도 깜빵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친하다, 이렇게 괜찮다고. 해피데이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태일과 김윤태의 유튜브 이용 해지는 결국은 네 분 때문이다. 제가 조사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빗발친 신고가 있었다. 그럼 그 신고는 누가 했을까? 자, 그 깊이 한번 팩트체크, 유신의 팩트체크 맛집에서 그걸 깊이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뭐였냐면 푸어가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대판 싸우게 됩니다. 푸어가 갑자기 경고가 들어오네요. 주화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깜짝이야. 그쪽 엔터에서 연락이 왔나봐요. 네, 알겠습니다. 주화 빼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아까 들어왔었어요? 못 봤어요. 나한테 경고가 들어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원하신 거예요? 전 말 잘 들어요, 운영자. 뉴커는 어쩔 수 없겠지만서도. 자, 아무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네, 주화 사건이. 파워가 여포 파워가 장난이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취재할게요. 자, 알겠고요. 이 주화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BJ니까 열심히 취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신태일로 들어가서 얼마 전에 푸어가 사귀던 여자친구랑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의 주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윤태는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 자기가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고 전 여자친구는 여포 사건은 잠시 후에 더 다룰게요. 자, 그 다음에 김윤태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의 입장은
자기가 김윤태 집을 갔었는데 문 밖에서 들으니까 안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고 본인은 그거를 김윤태가 아니다. 푸어죠. 죄송합니다. 푸어의 전 여자친구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꾸 지금 여포 사건 때문에 시끌시끌해. 자, 푸어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근데 푸어의 입장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 근데 푸어의 여자친구는 자기가 어느 날 그 푸어 집에 갔는데 여자 게스트와 뭔가 썸씽이 있었고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대판 싸우고 헤어진 거다. 신태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일단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최근에 신태일이 그 후원을 받고 미션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후원을 한 사람의 미션을 수행하는 방법. 그래서 몇 달 전에 저희 방송도 그 테러 와가지고 사단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 미션이 뭐였냐면 그 푸어 그 전 여친과 합동 방송이었어요. 예, 합동 방송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태일은 아시다시피 방송에서 돈이라면 다 해요. 웬만해서는. 유신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때 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전 여자친구와 합동 방송을 해라. 그래가지고 합동 방송을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김윤태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김윤태가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도 함께 하고 싶다. 그래? 그래서 전 여친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콜을 한 거예요. 그 셋이서 합동 방송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때부터 푸어는 멘탈이 나간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서로 바람 피웠다고 민감하게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절친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 푸어가 김윤태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 김윤태가 사귀었던 전 여친을 푸어가 사귀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장이에요. 막장 드라마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에 앙금이 남아있고 김윤태도 계속해서 푸어에 대해서 디스를 했고 푸어도 디스를 했기 때문에 느금마 엔터테인먼트로 신태일 패밀리는 맞지만 상당히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김윤태도 그걸 알고 참여를 했겠죠.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태도 복수를 하기 위해서 거기 참여를 한 거고 문제는 같이 합동 방송을 했으면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데 김윤태와 둘만 남겨놓고 신태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알면서도.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푸어가 모든 멘탈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제 열받아 버린 거죠. 이게 특징이 있는데 푸어 패밀리들이 대부분 시청자들이 겹쳐요. 예. 그러니까 신태일 시청자면 김윤태나 뭐 정자왕이나 뭐 푸어나 승량이나 상당히 신태일의 메인 시청자와 겹치는데 푸어 같은 경우에는 나름 매니아층이 있어요. 충성도가 있는. 그러니까 푸어는 어느 정도 비주얼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에 따르면 비주얼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푸어는 자기만의 고정층이 있어요. 신태일하고 안 겹치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푸어는 가능하면 신태일하고 나빠져봐야 본인이 얻을 게 그래도 친구니까.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신태일이 끝까지 푸어 편을 안 들어요. 전 여친 편을 들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 여친 편을 듭니다. 전 여자친구 편을. 그래서 전 여자친구 편을 들고 계속 하니까 푸어가 이제 멘탈이 아니라 이제 이성조차 그냥 머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통화 끝날 때쯤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무상 무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백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멍해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친구고 그래도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서로 디스는 했지만 그냥 어떻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전 여친과 김윤태 편만 들 수 있을까? 김윤태가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푸어의 입장은 전 여친과 김윤태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거는 안 하냐. 그래서 신태일하고 완전히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냐면 그러니까 신태일과 겹치지 않는 푸어의 고정층이 집단 신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한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태일이나 김윤태가 간과한 점이 그거예요.
푸어의 상당수 시청자층은 신태일과 김윤태와 겹치지 않는다는 걸 강구한 거죠. 그래가지고 푸어의 고정층이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집단으로 신태일과 김윤태 계정이 정지됐는데 방송을 한다고 집단으로 신고가 들어간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짜고 안 했더라도 열받아가지고 집단으로 고정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유튜브에선 얄짤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개별적으로 한 건씩 하는 신고는 크게 작용을 안 해요. 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게 유튜브에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돼 있어요. 유튜브 모니터링 팀에서. 그래서 유튜브 모니터링에서 왜 이렇게 특정 채널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딱 봤더니 신태일, 김윤태. 과거 제재 전력을 봤더니 계정 해지. 이해 쉽죠? 네. 다른 채널에서는 뭐 정배우 이슈왕 이렇게 팩트 체크가 안 되죠. 이제 왜 팩트 체크의 장인, 팩트 체크의 맛집인지 아시겠죠? 아주 이번에 신태일, 김윤태 계정 해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빠르죠? 결국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저는 언론사 채널인 걸 알고 있습니다. 테러를 많이 당하는 거. 괜히 역공습 갈 수 있으니까요. 허위 신고자 내역 밝혀달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알려줘요. 언론사 채널인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채널 허위 작업하시면 네, 경찰서 가셔야 돼요. 잡히든 안 잡히든. 그 계정 사용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신태일, 김윤태 계정의 해지 사건은 푸어 전 여친 합방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BJ 덕자 그 노점상 사건은 지금 아마 신고가 계속 들어가서 아마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요. 저희 쪽에서도 기사 준비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곳에서 그 형사상의 신고가 안 들어가면 클린 UCC에서 할 예정입니다. BJ 덕자님은 또 특별하게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에요. 아시죠? 예. 팬도 가족이다. 예. 저는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팬도 가족이다. 어떤 분이 정말 아끼는 BJ 분이니까 중립적으로 냉정하게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그 아프리카 TV 떠오르는 BJ 덕자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제보받고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불법 노점상 보건증 의혹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데 수사기관 조사를 안 하면 클린 UCC 쪽에서 고발할 예정이니까 팬도 가족이란 말을 잊지 않고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갈갈이 찢어가지고 변기에 넣고 똥 싸고 내려버려야 됩니다. 아니 일본 아베 총리 이 호러 영화시키가 우리나라를 적이라고 간주했는데 우리가 왜 군사정보를 줍니까? 미친 또라이도 아니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변기에 똥을 싸서 물을 내려버려야 되는 협정이다. 개 그지 쓰레기 같은 협정이니까 빨리 해야 되고. 주화 여포 사건은 마무리 때 또 말씀드리고. 소녀상. 자, 일본의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세상에 전시된 거를 협박을 수천 건이 협박이 들어왔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전시를 철회시켜 버립니다. 얼마나 미개합니까? 이거는 선진국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전에 전시회 측에서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다 해소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는 전시물을 그거를 아베 놈이 싫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국제적인 전시회에서 그건 정말 전시회 자체가 쓰레기가 돼버린 것이고 그 지사가 막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일본이 얼마나 미개한 국가인가를 아베 정권이 얼마 쓰레기 정권인가를 알려준 대표적인 사례. 지들이 무덤을 파고 있어요. 자, BJ 열매 사건. BJ 열매와 관련해서 아프리카 TV에 헬게이트가 있습니다. 요거에 빨리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열리고 있고 아프리카 마약 BJ 리스트가 저한테는 왔는데 아직 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마약 BJ 리스트가 공개가 돼야 되고 일단 의심되는 사람은 첫 번째 머리 탈색과
염색을 너무 자주 한다. 심하게. 그리고 두 번째, 마약 검사를 안 한다. 네. 자, 창현 저작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현의 과거 수백만 조회수의 길거리 노래방 영상이 한꺼번에 내려갔는데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고 창현이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곳에서 의심이 가고 있어요. 제가 창현 측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쌩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려고요. 창현님, 저작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자, 그리고 승리양이 동물학대하고 나서 슈퍼 언론 스타가 된 이후에 영상 다 비공개로 해놓고 숨었는데요. 승리양이님, 숨는다고 방법이 아닙니다. 본인의 잘못을 깨우치는 방법은 승리양이 유튜브 채널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반성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줄 거예요. 근데 비공개로 영상만 내려놓고 채널 유지하겠다가 나중에 잊혀지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지금의 채널을 해지하시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최군 군대 의혹과 윤수리 키스 사건에 대한 고발장 제출일이 내부 사정으로 8월 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편성표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날을 새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거의 100기가가 넘어요. 유튜브 갓세 소송 영상만 해도 50기가가 넘습니다. 정보전의 달인으로서 정말 힘듭니다. 정배우 자료만 한 40기가 되고요. 자, 김희철이 트와이스의 모모와 사귄다. 근데 아니다. 강다니엘은 트와이스 멤버하고 사귄다라고 하니까 둘 다 인정을 했죠. 둘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강다니엘은 인정을 했는데 김희철은 인정을 안 합니다. 모모하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희철은 소문이 많잖아요. 소문입니다. 뭐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어가지고 본인도 이제 그 드립을 쳤었는데 드립을 쳤었는데 예전에 그 누구였더라? 규현. 규현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성시경이 여성 팬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매니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탑급 아이돌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밥 먹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성시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탑급 걸그룹이면 누굴까? 소녀시대? 누굴까? 하고 딱 밥 먹으러 갔는데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있었던 그래가지고 성시경이 충격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남성 아이돌도 가수 좋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썰을 얘기하면서 그 뮤지컬의 그 누군가요? 유명한 애가 있어요. 배우도 하고 뮤지컬 배우도 하는 걔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형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했다가 너 죽이 그렇게 재밌게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김희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소문이 많았었어요. 슈퍼주니어 활동하면서. 근데 저도 스캔들을 공개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남자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병상련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비주얼이 참 수상해요. 나는 참 뭐 김미철이라든가 규현이라든가는 좀 어느 정도 비주얼이 되잖아요. 아이돌이니. 근데 나는 참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는데 예. 그러니까 스캔들이 안 난다고 공개적으로 뭐 여비제이라든가 여성 시청자들과 22년 차면 스캔들이 한 번 좀 날 뻔도 한데 예. 아니 뭐 봉준이도 스캔들이 나고 뭐 뭐야 이기광 뭐 이런 애들도 다 스캔들이 나잖아요. 예. 뭐 외모 지적하는데 보면은 막 뭐 누구야 엄상용, 이기광, 봉준이, 뭐 커맨더 지코 뭐 이런 사람들 다 스캔들 나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뭐 비주얼이 뭐 우수해가지고 스캔들 나나? 근데 나는 스캔들이 안 나니까 여성 BJ들이나 시청자들이랑 그런 거 막 뭐 남자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랬어요. 내가 어떤 분이 진지하게 유슈님 남자 좋아하세요? 한번 꼬셔보세요. 아니시구나. 예. 저는 항상 그럽니다. 누구 사무실에 막 전화가 와요. 유슈님 남자 좋아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럼 나랑 사귈래?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막 무슨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장면이 목격되지 않는 이상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떻게 뭘 이 자리에서 그럼 내가 뭐 여성 게스트 데려다가 같이 키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그럼 나랑 사귈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뭐 꼬셔보든가 뭐. 그래서 아직까지 저를 꼬신 분들은 없으니까 꼭 꼬시고 인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팩트체크 세야 K 넘어가고요. 자, 부배 최근 들어서 부배가 3개월 만에 복귀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있는 음성 도내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배 관련된 제보 계속 받고 있고 김해찬 관련된 제보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갈 거니까. 자, 라스트로 정배우하고 그 다음에 주아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도 못하게 하고 있네요. 정말 뭘 할 수가 없게 만드는군요. 뭐 주야로 써야 되는 건가? 주야? 뻥커니 민감하긴 민감한가 보다. 자, 정배우가 지난 1월 달에 저를 저격을 했어요. 그 저격한 사유부터 시작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이 유튜버 정배우와 뭐 저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우연히 그 페미 집회에서 인사를 와가지고 인사하고 명함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호랜버핏 관련해서 뭐 촬영하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문제가 작년 말입니다. 진호랜버핏 몽캠 사건쯤. 그래서 같은 시기인데 그 2018년 지난해 12월 26일 날 그 유튜버 정배우의 페미 조작 사건 영상이 발단이 됩니다. 뭐냐면 정배우가 자신에게 악플을 달았다면서 그 어떤 여성과 통화하면서 뭐 사죄 방송을 한다고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유로 그 상대방 여성이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진호랜버핏 방송 봤다면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보가 프로도, 그때 당시에 닉네임은 프로도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했었는데 자기가 유튜브 정배우가 영상을 올려서 여성들이 돈 벌 수 있는 일이다. 방송에 함께하면 영상 콘텐츠를 함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정배우가 먼저 제안을 했다. 그래서 요즘 페미가 대세니까 그 여성이 자신에게 악플을 단 페미가 되라. 워마드나 페미 뭐 이런 메갈이라고 뭐 이런 쪽을 좀 해라. 연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걸 나눠주겠다라고 공모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성은 돈을 벌 수가 있다니까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일단 하라는 대로 예고편을 통화를 했는데 악플이 엄청나게 심하게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포르도라는 분이 이거 안 되겠다고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삭제를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뉴커에 제보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정배우한테 이렇게 연락처가 있으니까 취재 요청을 하니까 유튜버 정배우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형님 이거 꼭 다뤄야 되겠습니까? 라고 저를 회유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저하고 알고 지낸 사이고 이거를 꼭 다루셔야 되겠습니까? 안 다루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제보가 들어왔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럼 뭐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저한테 전쟁 선포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배우한테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이 페미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고 피해자라고 포르도라는 분한테 취재를 하니까 사실관계가 맞아요. 카톡 내용이나 다 공개를 하니까 본인이 먼저 제안을 한 게 맞고 근데 나보고 다 안 다루면 안 되냐고 하다가 내가 이거는 기자로서 다룰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전쟁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님 요새 제가 올릴 영상 없었는데 형님에 대한 나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그 협박이죠. 저한테는. 그 실제 한 달 동안 저와 관련된 영상을 10개 이상을 올립니다. 비방성 영상을.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저한테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윽신이라고 하고. 자,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그렇게 선전포고를 저한테 하고 난 후에 2018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한 15일 되나요? 한 반개월 동안 저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립니다. 집중적으로. 비방성 영상을. 그래서 뭐 그걸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고, 파일이 하나, 둘, 셋, 넷, 잠깐만요. 파일이 총 그 한 반개월 동안 그 파일 숫자가 20을 이게 전체 폴더 숫자가 나오는구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제가 정배우의 폐미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29개를 올렸습니다. 15일 동안. 저의 비방 영상만 연속으로. 저희 저작권을 침해해서. 그래서 정배우가 주장하는 게 자기는 유신과 신태일의 배틀 영상을 작게 올렸다. 저작권 침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통으로 올렸어요. 상당 열 몇 개를 과거 제 영상을 통으로 올렸습니다. 나중에는 자막도 귀찮은지, 그러니까 저희 유신쇼의 오디오 파일을 그대로 컨텐츠로 올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통으로 올렸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기억나신 분들은. 영상을 제 과거 영상을 유신쇼 컨텐츠를 통으로 올렸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과거 그 저장 하드에 다 찾아가지고 유튜브에 신고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신고를 했고 그게 인정이 돼서 그쪽으로 경고가 갔고 정배우가 그 경고가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사과 카톡을 보냈습니다. 기억이 안 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태희라고 하는 거 뭐 일부를 작게 올린 것 뿐이고 자기는 저작권을 절대로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다 신고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인정이 돼가지고, 자, 보여드릴게요, 사과.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그때 저한테 지금도 남겨져 있고요. 이거 조작한 거 아니에요. 자, 정배우님 함께 봐요. 자, 정배우 형님 죄송합니다. 그 영상들이 법적으로 위법이고 초상권이나 저작권이 위법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전화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장문의 글 보냅니다. 이 전체 글이 뭐냐면 이게 전체 글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신형님. 15일 동안 영상 29개를 올려가지고 날 테러해놓고는 안녕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유신형님. 사실 이렇게 제가 먼저 연락드리는 것도 죄송하네요. 제가 했던 게 있어가지고 면목 없네요. 저작권 경고 메일 받았습니다. 우선 풀어달라고 이렇게 연락드린 거 아닙니다. 천천히 생각해보니 법적으로만 봤을 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무조건 형님한테 잘못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 여러 개 경고 먹고 잘린 거 보면 제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고 무조건 제 잘못인 거겠지요. 이 점 죄송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나이도 제가 형님보다 한참 어린데 가짜는 자존심 때문에 반말하고 개기고 보복 영상 올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죄를 다 인정을 했어요. 제 잘못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끝날 일을 이렇게 여러 개의 잘못을 추가하게 됐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대 때 형님 아프리카 방송 보면서 전화도 참여해서 통화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부터 팬이었고 시위 현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많이 놀랐었습니다. 예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만나 뵈서 반가웠고 사실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원, 양혜원 등 고소사건으로 멘탈이 많이 나가고 도라이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의 없게 굴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저도 나이가 이제 29살인데 너무 어린애같이 행동했던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경고받은 거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벌받겠습니다. 진짜로 풀어달라고 사과드린 거 아닙니다. 이 계기로 많이 생각해봤는데 무조건 제 잘못이 맞다고 생각들더라고요. 경고 철회하지 말아주시고 사과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고 형님 하는 일 쭉쭉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1월 달에 정배우가 저한테 보낸 사과문입니다. 이렇게 보내놓고는 뭐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문제가 없을 거다. 제가 이 정배우 카톡은 차마 경찰서에 증거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사과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설마 저렇게 나올까, 적반하장으로 설마 정배우가 저렇게까지 나올까라고 제가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나오더군요. 늙은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울 동부지검에 추가 자료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캡처본에 대해서. 본인이 타방송 얘기하지 마세요. 자, 김마스터벨 체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타방송 홍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증거자료 보셨고 본인이 저작권 침해하고 보복 영상 올린 거 다 인정했습니다. 정배우 거예요. 저 폰 있어요. 포렌식 해도 됩니다. 삭제도 안 했어요. 제가 과거 거 다 삭제할 줄 알았죠? 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파일까지 가지고 있어요. 정배우님. 인증하라면 인증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본인이 올린 영상. 그래서 제가 몇 개만 그 사람이 또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그 사람이 거론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보아를 성희롱했다. 자, 보아를 정배우가 또 다시 올린 거 뭡니까? 보아를 내가 성희롱했다. 그때 당시에는 썸네일, 그러니까 미리 보기 사진에 이미지에 뭐라고 올렸냐면 성추행이라고 올렸습니다. 내가 보아를 성추행했다고. 그러니까 그 제목은 성희롱인데 썸네일은 더 자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썸네일에 보아 성추행이라고 적었다가 내가 방송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바로 바꿨더라고요. 보아 성희롱으로. 자, 유신이 보아를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해요. 자, 이 사안으로 많은 유신 안티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SM엔터테인먼트 보아 공식 팬클럽 다 문제없음 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전화개그에서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받아친 다음에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K-팝 스타가 성대모사가 유행할 때였기, 제가 이제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성대모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를 하면서. 그랬더니 내가 보아를 성희롱했다.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부적절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이상한 짓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성대모사를 한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근데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 성대모사 한다고 해서 한마디씩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보아를 성희롱했다? 보아 성희롱이든, 성희롱은 모욕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아와 관련해서 유명 가수인데, 우리나라 탑 가수인데, 여가수인데 보아를 상대로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할 정도로요. 내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본인이 썸네일로 미리 보기 이미지로 성추행이라고 했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정배우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보아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신고당해서 조사받은 적도 없고 처벌받은 적도 없다고. 그건 팩트고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렇게 우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대모사를 했을 뿐이에요. 그 막장 시청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뭐 제가 양현석을 성희롱한 건가요? 박진영을 성희롱한 건가요? 비슷하지도 않지만 성대모사가. 자, 아무튼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이 될 것이고 이 정배우가 올린 두 개의 파일은 각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이 안 할 거예요. 한 건씩. 처음에 올린 영상 한 건, 그 다음에 또 시간차 두고 두 번째 올린 영상 한 건, 이렇게 별개로 소송을 할 거니까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감당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가수 보아에 대해서 성희롱을 한 적도 없고 성추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묘사가 부적절하는 평가는 상관없습니다. 성대모사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남자 심사위원 성대모사 한 거는 문제가 없고 여성 성대모사 한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 성차별입니다. 잘못된 시각이에요. 성대모사를 했을 뿐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고임수역 선수 거짓 기부. 이건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고임수역 선수 기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일관되게 익명 기부를 얘기를 했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 정배우가 방제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거짓 기부라고 확정을 지어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익명으로 기부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표를 했습니다. 내가 기부를 안 했다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일관적으로 익명 기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TV 때부터. 그 방송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일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그 관련된 답변을 하면서 다른 답변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걸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10년 동안 아프리카 TV 포함해서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했고 그걸 제가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배우가 공개적으로 거짓 기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근거를 밝히셔야 될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내가 밝히는 게 아닙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밝히는 거예요. 왜 거짓이라고 올렸느냐. 꼭 입증하시고. 자, 그리고 미성년자 욕설. 자, 정배우님은 지금도 욕하시잖아요. 정배우님이 가장 좋아하는 BJ가 누구예요? 신태일, 김윤태. 그분들 욕 정도로 안 끝나잖아요. 내가 그래서 저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보고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신태일하고 왜 김윤태나 승량이나 그쪽 라인은 안 하냐? 신태일은 지금 이용해지까지 당해서 42번째 계정 쓰고 있는데 40 뭐 몇 번째 답변을 안 해요. 본인도 욕해요. 생방송할 때. 자료 있어요. 방송하면서 욕하는 거. 생방송하면서. 아니 본인은 욕하면서 과거에 뭐 미성년자와 욕설을 했다. 지금도 욕해요. 아프리카 TV 대표 BJ들은 시청자한테.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조회수 조작. 자, 조회수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자, 솔루션을 구매를 하면 무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 사이트 솔루션에는 기본적으로 조회수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네퓨 제품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랭크업 제품이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대부분의 사이트 솔루션에는 조회수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그나 테러나 해킹이나 뭐에 의해서 조회수가 초기화되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예. 아니면 사이트 이전을 할 경우에는 조회수 백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료를 백업할 때는 조회수도 기존 사이트에 이어받아서 조회수를 그대로 입력을 해줘요.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올해 사이트를 이전하면서 그런 작업이 있었고 실제로 전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백업이 안 되니까 데이터 백업이 안 되니까 솔루션이 다르고 백업이 안 된다고 개발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저랑 같이 일일이 다 백업을 했어요. 뉴스를. 그러면 기존의 사이트는 조회수를 그대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솔루션에는 조회수 조정 기능이 있다. 따라서 불법이 아니다. 그 기능이 있는 거는. 그 기능이 있는 게 불법이면 솔루션 업체가 다 구속되겠죠. 두 번째, 조회수를 조작할 사유가 뭔가. 첫 번째, 조회수를 조작해서 광고를 딴다. 저희 사이트에 유료 광고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네트워크 배너 광고는 유료 광고가 아니에요. 구글 광고 같이 네트워크 배너 광고는 클릭당 뭐 1원, 2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클릭도 안 해요. 저희가 환전받은 지가 잊어버렸습니다, 벌써. 왜냐면 요새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그렇고, 배너를 클릭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언론사 사이트나 이런 데는 막 마우스 따라다니고, 팝업되고, 광고 봐야만 넘어가는 광고 보시잖아요. 저희 뉴커에는 그런 광고가 하나도 없다.
왜? 광고를 클릭을 안 하니까. 수익이, 네트워크 광고 수익이 거의 안 나요. 그리고 크롬에서는, 요즘 크롬 많이 사용하는데 브라우저를, 거기에서는 광고 안 뜨게 하는 어플을 그걸 플러그인을 쓰다 보니까 광고 수익이 거의 없어요. 뉴코에서 네트워크 배너 광고 수익이. 누가 조회수를 올려서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기적의 그런 능력이 있나요? 아니, 사이트의 조회수를 조작하면 클릭률이 높아져요? 아니, 저희 사이트에 있는 대부분의 광고가 네트워크 배너인데, 구글 광고 같은 그냥 그런 클릭당 1원, 2원 하는 광고인데 조회수를 조작해서 클릭을 높인다? 미친 또라이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광고를 막 비싸게 따온다 근거는요? 조회수 때문에 광고 따온 사례를 밝혔어요? 요새 광고는 다 대행사입니다. 인터넷 신문사도 웬만한 데는 다 대행사 통해서 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터넷 광고는 거의 대부분이 대행사입니다. 삼성, LG, SK, KT 대부분의 광고가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가 들어옵니다. 본사에서 안 해요. 홍보팀이나 광고팀에서 그런 데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배너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광고라든가 애드센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 배너사나 이런 데다가 할당해가지고 금액을 예산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이지, 누가 그런 회사들에서 직접 광고가 와요. 직접 광고 오는 거는 진짜 유명한 방송. 네. 그래서 그 조볼페이나 무슨 이렇게 대리결제 사이트나 이런 데서 유명한 BJ나 이런 방송할 때 배너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단가 100에서 몇 배까지 해가지고 광고 주는 거지, 누가 대한언론사에 광고를 줘요. 조회수 보고. 그러면 그런 중소기업이라든가 가게라든가 업체에서 광고 주는 기준이 뭐냐? 방문자 수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뉴커 사이트에 한 달 기준 몇 명이 오느냐.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이트인 랭키닷컴 순위, 아니면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코리아 클릭이라고 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얼마인지를 체크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유료 사이트로. 그리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거면 네트워크 배너의 노출수, 클릭수까지는 아니고 네트워크 회사의 배너 수가 얼마만큼 노출되느냐, 그게 페이지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서버 카운트를 서버 회사 자료로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카페24에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 서버 카운트 총 숫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카페24에서 공식 메일로 답변이 와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서버 카운트는 몇 명입니다. 그러면 그걸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회사에, 광고 의뢰 회사에 몇 명이 카운트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아니면 네트워크 배너 회사에 배너가 몇 번이 노출됐는가, 페이지뷰. 이걸 믿지 누가 조회수를 믿고 광고를 줘요. DC인사이드나 일베나 오유나 모든 커뮤니티나 언론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카운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배너 회사의 배너의 노출 횟수. 그게 아니면 유일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대표. 제가 예전에 광고를 딴 사례가 대부분이 뭐냐면, 대표님, 유시님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왜냐면 밑에 절차 프로세스를 거칠 필요가 없거든요. 밑에서 아무리 광고 올라가도요, 위에서 간부가 안 된다고 하면 끝이에요. 이사나 이런 사람이. 그래서 왜 사람들이 술자리 하고 그걸 하겠습니까? 윗선에서 결정하면 대표님이 여기로 진행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전에 게임엔젤하고 스타 대회 할 때, 이벤트 할 때 마찬가지예요. 게임엔젤 대표님을 내가 아는 분이니까 게임엔젤님 만나서 다 설명해 드리니까 합시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밑에 대리, 팀장, 차장 이런 분들하고 얘기 다 됐는데 위에서 커트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예전에
또 어디요? 짱파이라고 스타 대회 할 때 간부급에서 오케이 하니까 끝. 그런 거 아니면 인맥에 의한 광고 아니면 따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저희 같은 작은 언론사는. 규모가 작은 언론사는 저희가 뭐 광고팀, 뭐 마케팅 팀이 있습니까? 광고팀이 있습니까? 그 대표, 그러면 그런 대표님들이나 다 만나고 막 사교 모임 가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밤마다 방송해야 되는데 4시간씩? 그래서 조회수를 조작해서 광고를 따려고 한다는 거는 진짜 사업 한번 못 해본 사람. 예. 최소한 개인 사회라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을 만들었어요. 식당 사이트 만들어 놓고 거기 조회수 조작하면 광고 저기 뭐야 손님 들어와요? 미친 소리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조회수 막 찍어 놓으면 광고 들어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배우가 나를 협박한 적이 없다? 정배우 기억 안 나요? 본인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까 사과한 거 다 보여드렸죠? 뽀록 났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정배우가. 유신님 이렇게 조회수 조작 제보 받았습니다. 이거 광고주들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수사받을 때 그러더라고. 이걸 만약에 보냈으면 이제 실행을 한 사람이고, 실행을 한 거죠.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쟁 선포하고 동영상 올린다고 해놓고는 올렸잖아요. 실제로 실행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게 그냥 저한테 그 협박 메일만 보낸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실행을 한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사강이. 근데 저한테 분명히 협박 메일을 보냈어요. 예, 광고주들한테 이 뭐 조작 제보 받았으니까 보내겠다고.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개인정보법을 제가 위반을 했다. 많이 이게 진짜 내 감이 와요. 촉이. 그러니까 이전에도 정배우가 저를 공격할 때쯤에 진오랜부피 몽캠 사건과 시기가 겹쳐가지고 같이 연합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진오랜버핏이 정배우하고 컨텐츠도 했고, 예, 진오랜버핏하고 정배우하고 컨텐츠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시기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진오랜버핏은 몽캠 사건, 정배우는 페미 조작 사건. 그래서 한편 먹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는데 중간에 제가 저작권 신고하면서 경고 먹으면서 사과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정배우는. 근데 제가 고민 끝에 소송을 하니까 다시 지금 하는 걸 봐서 이번에는 어떤 세력과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냥 촉으로.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에서 최근 많이 다룬 걸 아시면은 촉이 오시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법 위반이 어디서 나온 거냐? 양주산에서 나온 거예요. 양주산에서 일간투데이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한테 제보를 하고 그거 기사 써가지고 제가 고발했잖아. 지난주 금요일날 조사받았고 고소인 조사 고소했고요. 어디서 나온지가 나오잖아요. 소스가. 그러니까 땀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것만 안 넣었으면 그냥 정배우가 내가 나한테 소송당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개인정보법 위반이 들어갔다는 거는 100%입니다. 양주산, 그 다음에 그 일간투데이 기사, 이미 고소당한 기사, 이거와 연관이 있다는 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늙은이 유신영님, 윽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과문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정보 그 침해 관련해서 제가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관할 서울 동부지검 그 검찰에 추가 자료 제출할 예정이고요. 뭐 경찰서에 배정이 됐으면 아직 조사가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과까지는 아직 안 보냈거든요. 보내려고요. 자, 그리고 팝콘을 쏘셨는데 아이구야, 삼절무정님 지금 이 순간 무정님과 함께 히릿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좀 가뭄이었는데 또 삼절무정님께서 후원을 해주셨네요. 제가 지금 방송에 집중하느라고 그 팝콘 감사 인사를 못 드렸어요. 잠깐만요. 팩트체크는 다 끝났으니까
제가 확인하고 감사 인사를 내역에서 보면 아까 운영자까지 등장했다. 허허. 허허허. 팝콘 TV하고는 관련이 없다면서요. 참 신기하네. 조아님이 플랫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걸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엔터랑 봄라이브 쪽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연동되면은 그 사람들이 운영자로도 활동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확인할 부분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루트를 통해서. 예전에도 그 엔터 쪽이나 아니면 엔터와 연관된 플랫폼 쪽에서, 연동되는 플랫폼 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역풍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자, 아까 누구셨어요? 저분이구나. LLLD님. 팝콘 1개, 3개, 2개, 1개, 18개, 7개 감사합니다. 네. 벌써 12시 32분이에요. 자, 오늘 전화는 안 받을게요. 특별하게 사건과 관련해서 통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요청을 하시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후원에 간섭하시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원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방송을 열심히 하면 됐지, 뭐 후원 리액션을 잘한다고 해서 방송이 재밌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리액션에 모든 걸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고를 하시고. 언론중재도 5월 8일날 기사니까. 언론중재 신청도 지금 첫 번째 기사 마감일이 5월 8일날 기사 나왔으니까 8월 8일까지란 말이에요. 오늘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갓세 고소를 연기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막 겹쳐가지고, 시간이 너무 겹쳐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연락을 해서 날짜 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빠듯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자, 질문은 채팅창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시비 걸면 차단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게 심하게 리액션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한 번만 더 하시면 차단될 수 있으니 저희는